헐, 꿈이었다고. 아쉽다. 가장 예쁘게 입고 준비한 예쁜 말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른 적 없는 너. 언젠간 그 입술로 나를 불러주겠지. 우리 해가 처음 같지 않게 힘겨운 말들이 우리 앞에 밀려와도 이렇게도 서로가 서로를 비출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수, 남자 가수, 여성 가수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라서, 그리고 나온 배우들도 그래서 제가 사이에 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관해서 내사,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 중에서도 핵심의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법 명제, 법 원리 발견, 그리고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라고 허성욱, 판사하시던 분이 서울대 법과대학 나와서 판사하시던 분이 이렇게 조교수를 많이 갑니다. 제 친구도 판사하다가 교수로 갑니다. 그리고 하는 거 보면 민법에 관련돼 가지고 쭉 써요. 쭉 쓰는데 국내법을 파는 거죠. 국내법을 파고 다 좋은데 이렇게 법 철학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허성욱 판사 하시던 분은 법 철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 철학을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드워킨의 제 전공 분야입니다. 거의 드워킨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법 인공지능하고도 직결됩니다. 리즈닝 부분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일단은 드워킨 부분이 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이 법철학을 전공하시는 이 조교수분이 많은 국내, 그 다음에 원문도 다 참고하셔서 논문을 쓰겠죠. 그냥 쓰는 게 아니니까. 이 논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데, 많은 그 법 원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하는데 판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조국뿐만 아니라 드워킨 쪽을 판다. 드워킨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드워킨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완전하게 엉뚱하게 선무당 쪽으로 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선무당이고, 이 정도로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어? 완전히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어? 이 정도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문이죠. 자, 이제 법관의 법 발견, 이 부분인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불법행위로 들어왔을 때,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헌법적 문제인데 이게 불법행위로 들어옵니다. 민법으로 위자료 청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전례가 없는 상태다, 또 판단하기 어렵다. 맞죠?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론은 법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주제입니다. 처음 시작도 이렇게 했고 맨 끝에도 이래요. 그럼 뭐다? 처음 시작도 그리고 맨 끝에 결론도 다 잘못됐다. 완전하게 잘못됐다. 충격적이고, 법철학을 하시는 분, 드워킨을 연구하시는 분 치고는 최악이다. 법관의 정책적 관점에서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뭐 정치하는 거다, 이런 그 좌파 판사들 이야기 많죠. 근데 이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겠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좌파 판사들, 전체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중국 따라 하는 분들이, 조국 따라 하시는 분들이 법은
정치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조국의 시간 책에도 나왔습니다. 법률이 어차피 정치고, 뭐 정치 얘기 떠들어도요. 법이 정치고, 민주주의가 정치고, 헌법이 정치고, 이 정치라는 얘기하는 애들이 공산당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정치의 우위성, 정치예요. 인민 막 떠들고 정치하는 거. 조국도 딱 하고 있고. 좌파 판사들도 어차피 재판도 정치란 말까지 나옵니다. 재판 정치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법 떠나서 외국 가서 연구 많이 하고 학자가 됐으면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진실을 탐구해야지 엉뚱하게 그냥 이거 아무튼 얘기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관이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금 정책이란 말 쓰고 있죠.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책, 정치 다 같이 갑니다,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럼 뭐다? 법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이 논문에서도 법 원리에 따르는 드워킨이 법 원리 따르라 했는데 그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드워킨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을. 내가 도대체 드워킨을 이해 못하겠다. 왜 이해 못하겠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따라서 시작도 정책 이야기하고 있죠. 법관의 정책적 관점. 결론도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됐다. 드워킨 연구가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고 정말로 충격적으로 잘못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드케이스 나오죠. 하드케이스. 드워킨이 쓴 말입니다. 드워킨이 유행시킨 말이고 하드케이스. 또 드워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발견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다 지금 드워킨이 얘기한 거 있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인 유출 사건 판사하고 실무했기 때문에 많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쭉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많았다. 굉장히 많았다.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국민은행 사건, 뭐 GS 칼텍스 사건 다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 실무하신 분은 지법 판례, 고법 판례, 대법 판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문제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지금 구구절절하게 이 교수님이 쓰고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법 발견 세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논문에. 법 발견, 하드케이스, 법 철학 또는 나아가서 법학의 가장 핵심이다. 쓰고 있잖아요. 자, 법 철학과 법학의 핵심이다. 근데 이걸 다루는 것이 필자의 능력 밖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다루지 않고 여기에 중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필자의 능력 밖이다. 다루지 않게 된 거죠. 핵심은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 철학뿐만 아니라 법학의 핵심이에요. 하드 케이스, 드워킨.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은 근데 또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 발견에 관해서 세 가지 뭐 이런 거 다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관행주의, 뭐 법 실용주의, 그다음에 인테그리티 여기 드워킨 핵심입니다. 이게 나오는 건데. 쭉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20세기 후반의 법철학 논쟁 중에 가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로 이걸 하트가 대세였고 그걸 대체한 게 드워킨입니다. 대체라기보다는 쌍두마차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란 말 쓰고 있잖아요. 무수한 학자들이 전 세계의 무수한 학자들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인공지능 가려면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트부터. 자, 그래서 하트 쭉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법실용주의 포스너 빠질 수가 없습니다. 포스너. 근데 포스너 이분은 인용할 때 책과 논문에서 외국 원문 10개도 인용 안 했는데 인용하는 책과 논문이 한 400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400개 정도 나와야 된다. 미국 판사들도 학술 쓸 때 그렇게 쓰고 판사가 아닌 학자들이 쓸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뭐랄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10개 정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우리의 주된 언어가 아니니까 그건 이해하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포스너 하트 얘기하죠. 포스너 얘기하고 법실용주의. 그리고 드워킨 나오고 있죠. 드워킨은 이제 포스너하고 싸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 있어요. 싸우는데 법 원리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리라는
표현을 이 판사는 안 쓰고 있네요. 법리, 원칙 쓰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또 의미가 있는데 그걸 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드워킨 얘기하고 있죠. 이제 쭉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워킨과 하트, 포스너, 드워킨 세 사람의 이론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워킨에 대해서 법 원리 이 얘기는 법명제, 법의 존재, 법내용, 법원칙, 정답으로서의 법 다 무슨 말이다? 법 원리입니다. 인테그리티도 법 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 원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핵심 들어갑니다. 오늘의 제 주제의 핵심.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홍식,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판사예요. 조홍식 판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또 나왔죠.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파가 있다니까요. 가치의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해서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울대. 무슨 얘기냐면 네 가치, 내 가치, 너 철학, 내 철학, 너 신념, 내 신념이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 의견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신념이기 때문에 우열을 어떻게 가립니까? 신념과 의견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 진실은 하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체적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 특정 자연 현상은 하나예요, 여러분.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머리를 감아도 똑같은 강물에 감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강물에 머리를 감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시간은 흘러가고 이 세상 모든 사실은 하나. 그럼 이거는 뭐다? 가치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가치는 원리 문제, 신념 문제, 의견 문제, 빌리프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이런 가치는, 신념, 믿음은, 의견은 서로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 철학과 법학에서 법 문제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치는 통약이 불가능하다. 서로 incommensurability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의견은, 믿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근데 드워킨이 나타난 거예요. 하트든 포스너든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통약 불가능이다. 근데 드워킨이 떡하니 나타나서 드워킨이 하는 얘기가 다 틀렸다. 다 틀렸고 정답으로서의 법이 있다. 그 정답으로서의 법이라는 게 이게 이 사람이 드워킨의 태제입니다. 주제, 핵심. 법은 정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게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가치, 신념, 믿음 이런 것은 우열을 가리기가 좀 그렇고 이것은 좀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아? 드워킨은 아니야 정답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법철학계가. 법철학이 뭐하고 연결된다? 아까 이 교수 쓰셨죠? 법학이랑 직결되는 겁니다. 법철학, 법학, 법, 지식, 실무 다 연결됩니다. 이분이 생생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무하시던 판사예요.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제 왜 법철학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무를 지도하는, 깨달음을 주는, 이렇게 풀 수 있는 하드 케이스를, 이지 케이스는 다 풉니다. 하드 케이스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실무, 국내법, 특정법을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전세계법, 법철학, 법원리, 법지식의 근본, 철학의 근본까지 법철학, 철학, 과학철학 다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세 가지 관행주가 있었고 실용주가 있었고 드워킨의 인테그리티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이 얘기하다가 자신의 결론을 얘기해요. 자신의 결론은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기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정치 철학, 법 철학, 도덕 철학이 있어서 수많은 철학이 있고 의견이 있고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가치 통약 불가능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트, 포스너, 조홍식 그 다음에 조홍식이 인용한 무수한 국내 학자들의 의견 다 10명, 100명, 200명 다 가치 통약 불가능성 이거를 이 조교수도 따르겠다. 이게 맞는 말 아니냐. 그래서 드워킨이 얘기한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워킨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해도 못할 뿐더러 아까 이해 못하겠다 얘기했죠. 이해도 못할 뿐더러 나름대로는 근데 또 이해를 시도했어요. 그 결과 너무 무모하다. 왜냐? 가치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필자는 결국 뭐다? 포스너, 법 실용주의가 맞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론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적용하고 있죠. 아까 이 자신의 결론에. 밑에 거는 뭐 특별한 얘기 아닌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근데 드워킨을 누구나 자기의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드워킨을 이해가 잘못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잘못했냐면, 드워킨이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뭐라고 비판받고 있냐면, 드워킨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라고 비판을 하니까, 드워킨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나를 잘못 이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그런 게 좀 들어간 거 아니야? 드워킨? 그러니까 드워킨이가 인테그리티, 자기의 이론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 교수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렇지만 핵심입니다. 드워킨의 설명, 반박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자신을 비판하는 세계적 학자들에 대해서 드워킨이 해명이라든가 설명을 또는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드워킨의 이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제 결론은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드워킨을 이해 못한 거죠. 따라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뭐 쭉 보시면 되고, 저 핵심은 드워킨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실무하시는 분도 있고, 훌륭하신 똑똑하신 서울대 법대 나와서 서울대 법 판사 하시다가 어려운 사건도 하고 법철학까지 와서 법학도 법철학도 다 했지만, 드워킨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국 같은 선무당을 따르고 조국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 드워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를 이해 못하고서는 드워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워킨 설명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워킨 뭐라고 했냐면, 여기 써있죠. 로널드 드워킨. 드워킨이 뭐라고 썼냐면, 저 보십시오. Objectivity and truth, you'd better believe it. 이 논문인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 사실, 아까 가치는 통약 불가능하다 얘기했죠. 하지만 드워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진실은 하나다. 드워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은 하나다. 가치가 통약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가치와 신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아니다, 이겁니다. 드워킨의 주장은. 근데 이 조 교수는 이걸 이해 못하겠다 하고 있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자기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드워킨의 주장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드워킨은 objectivity and truth, 진실이 있다 이거죠.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핵심,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오늘 영상의 핵심, 이제 보고서 말씀드리기 전에 핵심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드 케이스 나오죠. 드워킨이 뭐라고 하냐면, 드워킨 논문을 다 읽어봐야 되고 원문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이 조 교수가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마치 드워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처럼 했지만 언급도 안 하고 있는 표현과 용어와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검색했죠? vertical, horizontal, 드워킨.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쭉 뜨지 않습니까? 뭐라고 뜨집니까? vertical, horizontal, 수직적, 수평적. 계속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horizontal and vertical. 수직적, 수평적.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드워킨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안티트러스트 법도 드워킨 적용한 거고, 해석도 자연화된 이 naturalize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 인공지능에 일단 떠나서 계속 나오잖아요. vertical, horizontal 계속 나오잖아요. vertical, horizontal 계속 나오잖아요. 주리스프루던스 해석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법 교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엉뚱한 해석하고 난리가 났어요. 뭘 봐야 된다 그러면? 사전, 법철학 사전, 법학 사전, 미국 교수라든가 법 판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게 탑이 한 5개, 6개 나오겠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거기에 그 용어 사전을 봐야 됩니다. 영어로.
그걸 안 보고 그냥 자기네끼리 썰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jurisprudence 무슨 뜻인지 갖고. 따라서 영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드워킨 쓴 책 vertical, horizontal. 그러면 이 vertical, horizontal이 무슨 얘기냐? 이걸 근데 소개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그 교수는. 그리고 무슨 드워킨을 논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 개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식인들, 한국 지식인들. 그래서 조국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적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그나카르타 12세기부터의 영국 판례, 미국 판례가 통합되거든요. 12세기부터 몇 세기입니까 도대체? 1000년? 800년, 900년, 1000년 되죠. 900년? 900년 동안 판례를 vertical 다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 그렇게 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뭐 엄청나게 이런 초능력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 교수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초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진짜 그렇게 봅니다. 12세기부터 11세기죠. 1200년도부터 정확히 13세기인데 그 전에도 이제 영미법 자체가 커먼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그나카르타 기준으로 봐도 1200년도부터 그 기준으로 봐도 몇백 년입니까? 한 800년? 900년 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vertical 보고, 그다음에 horizontal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평적으로 보는 얘기냐면,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이 13개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 밑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3개인데, 동일한 하나의 용어, 법률에 있는 하나의 용어 갖고, 하나의 정의 갖고,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13개가 동시에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해석이 몇 개 나오죠? 13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 미국 연방항소법원 몇 개? 13개. 똑같은 말 갖고, 노동자라는 말 갖고, 근로자라는 표현 갖고 법률에 나오면, 연방 법률에 나오면 연방항소법원 13개가 어떡하다? 13개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horizontal이 무슨 뜻이냐? 수평적. 이 13개의 예를 드는 겁니다. 13개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우리나라 고등법원 같은 거죠. 13개의 해석을 다 통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론가들, 강사들, 판사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입증했죠, 이 조교수 논문을. 이 말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드워킨의 가장 위대한 말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드워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수평 수직적 통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말씀드렸어. 수세기 동안에, 그리고 13개의 연방항소법원 걸 다 봐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 애들이 하느냐? 다 봅니다. 그거 다 안 봐가지고 난리 났던 존 유라는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검색해보세요. 존 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존 유. 고문 관련된 토처 관련돼가지고 메모 작성한, 미국 상원에서도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청문회하고. 아무튼, 제 말씀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훌륭한 분도 있는데, 훌륭하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법도 잘 모르고, 그런데 미국 교수하고 있는 거죠, 로스쿨에서. 그분이 뭘 잘못했냐면, 존유가 이렇게 다 통합을 안 했습니다. 뺐어요, 막. 빼면 안 된다. 핵심이에요.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증거든 사실관계, 증거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 철학이나 법 원리든 빼지 마라. 하나라도 빼지 마라. 드워킨이 얘기한 건 뭐다? 단 하나라도 빼지 마라. 연방대법원 하나 사건을 뺐거든요, 존 유가.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게 드워킨입니다. 다 봐라. 다 봐라. 그래서 수세기 거, 그 다음에 연방항소법원 13개 거, 그 다음에 동시에 연방항소법원 13개, 그 다음에 주 50개 대법원이 있죠. 주 50개 주에 각 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 13개, 주 50개 주의 대법원, 이걸 동시에 해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갖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걸 다 보란 얘기입니다. 수평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법 지식인들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입증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수사 진행했다, 발표할 때도 수사했다, 막 언론도 수사했다 그러죠. 수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사라고. 수사 전에 내사가 있는데, 수사로 전환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수사로 진행이 안 된, 발전이 안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25일
정민 어머니 실종 신고했죠. 그 다음부터 실종이니까 아무것도 지금 시체가 안 드러났으니까 아무것도 범죄 혐의든 시체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내사입니다. 그 다음에 변사자 발견 4월 30일 사망은 발견됐지만 어떠한 범죄 제3자의 그 살인 행위 아니면 범죄 행위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됐죠. 내사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 다 주고 증거인멸 다 해서 4월 30일 날 변사자 발견. 그 이후로는 수사했다 안 했다 내사만 한 겁니다. 계속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30일 이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이게 다 뭐였다? 다 지금 넘기고 있는 거 다 뭐다? 수사가 아니다. 수사처럼 국민을 잘못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 속이는 걸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사 다 내사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이렇게 수사했다, 뭐 신발 유기 수사했다, 포렌식 했다, 뭐 했다? 다 수사 아닙니다. 내사입니다. 그럼 수사 왜 안 한다? 오늘 영상에 올렸습니다. 출두시켜서 수사를 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면 뭐다? 검사한테 넘기기 때문에 내사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뭐 이건 뭐다? 수사처럼 보이지만 결론을 뭘로 줬다? 내사로 했습니다. 자기네끼리 내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한 예로 친구 A의 아버지의 휴대폰 언제 획득했다? 임의 제출. 내사의 특징은 뭐다? 강제가 안 됩니다.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임의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5월 10일 날 받았어요. 5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4월 30일 날 시체 발견되고 4월 30일 날 시체 발견되고 열흘 동안 시간을 줘요? 예? 열흘 동안 시간을 줍니까? 그래서 가방맨을 만나고 한강 오자마자 만난 가방맨을 만나서 5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전문가들 동원해서 비용 들여서 거액을 들여서 뭐든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다 이거 5월 4일부터 5월 21일까지 4월 30일 날 시신 발견 시간 다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건 기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입증을 했잖아요.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신발 버렸잖아요. 셔츠 버렸잖아요. 셔츠 버린 건 또 아무도 몰랐잖아요. 제가 입증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수사로 전화 안 한다는 사이에 다 없앤다고. 이제 어떤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뭐 200대를 뭐 조사하고 경찰 뭐 기동대 뭐 50명 아니면 100명 예를 들게요. 다 개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권력, 권력은 무조건 비판하고 치십시오. 무조건 권력은 치십시오. 그냥 그 공무원은 헌법상, 법 원리상, 법의 지배 원리상 국민의 하수인이에요. 국민의 자기네 월급 받으면서 국민을 도우라고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이에요. 주권자예요. 그럼 무슨 자기네 월급도 받고 자기네 조직도 있고 인원도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개쇼.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는 사랑과 희생, 공적 영역에서는 권력은 무조건 치십시오. 권력은 무조건 쳐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5월 10일 날 친구 아버지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여러분? 10일 동안 할 거 다 하죠. 없앨 거 다 없애고 그냥 그것도 임의 제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수사라고 그러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다? 이것도 수사 아닙니다. 다 없애고 다 없앤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 내사로 끝낼게 이렇게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